내년 30년 모기지는 6% 중반으로 하락하며 집값 상승이 둔화돼 미국 주택시장이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폭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는 3번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한 반면 투자자들은 6번 1.5%포인트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가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 데 이어 $500 이상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하는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5세 이상 시니어들 5명 중에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고강도 군사작전은 2-3주 안에 마칠 것으로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얼어붙어 있던 미국의 주택시장이 2024년 새해에는 빠르지는 않지만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7% 아래로 떨어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 중반 아래로 떨어지고 공급은 소폭 늘어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주택 거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내다봤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2023년 한 해 모기지 이자율이 8%까지 급등하는 바람에 팔려는 집들이 급감하며 거래는 얼어붙었는데도 집값은 올라가는 악순환을 겪었는데 2024년 새해에는 소폭이나마 해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기지 이자율이 7주 연속 하락세를 타면서 12월 14일 현재 6.95%까지 급락했는데 2024년에는 6.3 내지 6.5%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10월 말 7.79%로 사실상 8%를 넘어섰다가 7주 연속 하락하며 연준이 내년 0.25포인트씩 3번,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고한 다음 날 7% 아래로 내려가 6.95%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부동산인협회는 2024년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3%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부동산 전문 레드핀에선 6.5%로 내다봤습니다. 둘째, 모기지 이자율이 6%대 중반으로 내려가더라도 현재 집 소유주들의 무려 82%나 5% 이하의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어 내 집을 팔고 이사하기를 계속 주저해 주택 공급을 갑자기 늘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시장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들이 팔려고 내놓지 않으면 주택 거래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겨우 해빙을 시작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민들은 2024년의 물가 진정으로 소득 증가가 더 높아져 집을 사거나 거래할 능력은 소폭 늘어나 주택시장에 해빙의 기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는 11월에 3.1%로 진정됐는데 소득 증가는 4.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해 물가는 2.4%대로 더 낮아질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넷째, 해빙 조짐으로 미국 내 주택 가격은 2024년에도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 오르지만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위 주택 가격은 38만 9천 달러로 올해보다 0.9% 소폭 오를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내다봤습니다. 다섯째, 물가가 2%대 중반으로 진정되고 모기지 이자율은 6%대 중반 이하로 하락하며 미 국민 일자리와 소득은 계속 안정돼 주택 판매는 2024년 한 해 471만 채로 올해 410만 채보다 13.5% 늘어날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협회는 기대했습니다. 업계의 예상보다 덜 증가하더라도 2024년 봄철부터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느리지만 해빙과 훈풍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2024년 한 해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를 두고 연방준비제도가 3번 합해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한 반면 투자자들은 2배나 되는 6번 1.5%포인트나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고했을 때에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가 맞춘 적들이 많아 내년 기준금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횟수와 폭은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가 잡기와 연착륙에 도달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2024년 새해 언제부터 얼마나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기와 횟수, 인하폭을 놓고 연방준비제도의 예고와 투자자들의 예측이 2배나 차이 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실현될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면서 수정에 발표한 경제 전망치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 현재 5.4%에서 2024년 말에는 4.6%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새해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예고해줬습니다. 대신 언제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빨리 시작해 연준 예고보다 2배나 많이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저명한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기로 2024년 3월로 또다시 앞당겼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당초 6월 12일로 예상했다가 5월 1일로 앞당기더니 연준이 3번 인하를 공개 예고하자 내년 3월 20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2024년 새해 첫 회의인 1월 31일에는 85.5%나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비해 3월 20일에는 5 내지 5.25%로 0.25%포인트 내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64.5%나 돼 동결을 내다본 25.7%보다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5월 1일과 6월 12일, 7월 31일, 9월 18일에도 매 분기마다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내다본 투자자들의 비율이 56%에서 50%, 4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럴 경우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내다본 2024년 말 기준금리는 3.75 내지 4%까지 내려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이 5.4%인데 내년 말에는 평균 3.875%로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6번, 1.5%포인트는 인하될 것으로 투자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4.6%로 잡아 0.25%포인트씩 3번, 합해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고했는데 투자자들은 그보다 빨리 시작하고 2배나 더 많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00만 명의 미국민들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가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 데 이어 $500 이상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하는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9월부터 전면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콜로라도와 뉴욕주에서는 주법으로 이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을 발효시켰으며 10여 개 주에서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의료비 빚 때문에 신용점수가 깎여 주택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 등 각종 융자를 받기 어려워지고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미국민 4,300만 명이 빚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나 차지하고 있는 $500 이하에 대해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기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500 이상에 대해서도 금지시키는 조치들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주와 콜로라도주는 주법에 따라 의료비 부채에 대해선 병원이나 건강보험사 등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신용평가기관의 통보에 신용점수를 깎도록 하지 못하는 금지 조치를 실행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에퀴팩스, 익스피리언, 트랜스유니온 등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의료비 부채에 대해선 장기 연체 또는 디폴트한 기록이 통보되더라도 이를 적용해 신용점수를 낮추지 못하도록 금지됐습니다. 뉴욕과 콜로라도 이외의 10여 개 주들이 의료비 부채를 신용기록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9월부터 의료비 부채의 신용기록 통보와 적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에 돌입해 있어 내년부터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500 이하의 의료비 부채 기록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새해 1월까지 6개월 동안 크레딧 리포트에서 전면 삭제하는 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 4,300만 명이 $88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의료비 부채 가운데 12%를 차지했던 콜렉션에 넘겨졌다가 다 갚은 의료비 부채 기록부터 7월 1일자로 전면 삭제됐습니다. 콜렉션에 넘겨진 기록들은 예년 같으면 크레딧 리포트에 7년이나 남아 신용거래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3대 신용평가기관의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기록이 남아있으면 아파트먼트에 세입자로 입주하려 할 때나 모기지 등 각종 융자를 받으려 할 때 거절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물게 됩니다. 2차로는 새해 1월 1일자로 전체 의료비 부채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아직 갚지 못한 $500까지의 소액 의료비 부채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앞으로 6개월 사이에 미국인들의 의료비 부채 가운데 70%는 크레딧 리포트에서 기록이 삭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신용거래를 하는데 더 이상 거절당하거나 비싼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인 환자들을 짓눌러온 대규모 의료비 빚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 전면 금지하는 조치들이 각 주정부와 연방 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1,600만 명은 $1,000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300만 명은 $10,000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5명 중에 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돈을 더 모아야 할 필요도 생겼으나 미국 시니어들은 아직 일할 수 있다는데 더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거나 노년층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가 넘었어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시니어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은 5명 중에 1명이 아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연방노동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시니어들의 20%인 1,100만 명이나 노동력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은퇴 시기를 2년 이상 늦추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은퇴 저축을 더 불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퇴 연령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나이는 62.6세에서 65세로 2년 이상 늦춰졌으며 은퇴 저축이 적은 사람들은 적어도 67세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니어들의 삶이 크게 바뀐 주된 배경은 기대 수명이 높아지며 더 건강해져 일할 능력이 길어졌으며 부족한 은퇴 저축에다가 물가 급등 때문에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일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팬데믹으로 뒷걸음했다가 다시 만회했으며 건강 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는 시니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년 들어 물가 급등과 은퇴 저축의 미흡 등으로 은퇴를 미루고 돈을 더 벌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시니어들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반면 은퇴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해 일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니어들은 은퇴하는 대신 계속 일하면 돈을 더 버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관리와 자부심, 행복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워커들을 분석해보면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 중에 자영업을 하는 비율은 23%로 64세 이하의 1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시니어 워커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았으며 교육과 매니지먼트, 예술 분야의 전문직으로 일하는 경우들이 흔했습니다. 시니어 노동자들은 육체 노동을 덜 요구받는 분야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현재 가자 지구에서 전개하고 있는 무차별 공습과 대규모 지상전 등 고강도 군사 작전은 앞으로 2-3주 안에 마칠 것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2-3주 후에 휴전이나 종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개월간 하마스 지도부를 타겟으로 하는 저강도 군사 작전은 지속할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라고 압박해온 미국에 이스라엘이 향후 전쟁 계획을 통보해온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현재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고강도 군사작전은 앞으로 2-3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강도 군사작전은 현재 무차별 공습을 단행하면서 가자 지구 안으로 진격해 대규모 지상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현재 국면의 고강도 군사작전을 2-3주 안에 완료하더라도 휴전이나 정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추적과 공격 등 타겟으로 하는 기습작전과 저강도 군사작전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더 많이 보호하기 위해 군사작전의 강도를 낮추고 하마스 지도부 등 특정 타겟에 대한 기습작전 위주로 다음 단계 군사작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압박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향후 전쟁 계획을 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스라엘이 고강도 군사작전을 가능한 한 일찍 끝내고 저강도로 전환해 수개월간 하마스 분쇄작전을 펼친다는 전쟁 계획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추가 휴전은 거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쟁 수행 방식과 강도를 놓고 다소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미국인 10명 안팎을 포함해 인질 130여 명이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지속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강도를 낮추며 인도적 물자 지원을 증가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인구 밀집 지역에까지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에 파놓은 500km가 넘는 지하터널의 출입구를 최대한 찾아내 폭파하거나 바닷물을 집어넣는 수공작전까지 펼치고 있어 저강도 군사작전으로 전환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단계별 전쟁 계획대로 2-3주 안에 고강도 군사작전으로 하마스 대원들을 최대한 괴멸시킨 후에 특정 타겟에 대한 기습작전 등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